놀아서 뭐하니? 지금 학원 교무실에서 구문독해 관련 화면 녹화 뜨는 중이야. 그래서 이 자료랑 같이 밴드에 올려줄 테니까 한 번씩 쓱 읽어보고 아니면 내가 하는 것들 따라하면서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선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줄 것은 여기 대열 구문에 대한 건데, 우리가 보통 대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것은 사실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오고 장소 부사가 오는 문장의 경우에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존재한다, 한다는 등등의 이 의미에서 장소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자리를 바꿔 쓰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장소 부사를 먼저 적어주고 일형식 동사 그리고 뒤쪽에 주어, 순서만 바꾸는 거야. 순서만. 이게 일형식 동사에서의 특징이라고 한 번씩 보면 좋겠어. 해서 예를 들면 A man is there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을 이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그리고 is a man 이렇게 순서만 바꾸는 개념이야. 그럼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읽든지 거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읽든지 실질적으로 의미의 변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읽어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편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해서 이 경우에도 거기에는 결코 없다, 부정어 있으니까.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다. 그럼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바꿔서 얘기해보면 여지껏 전쟁은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좋았던 적이 없으며 평화가 태평했다 한들 나빴던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의미를 다듬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은 가볍게 전쟁은 나빠요, 평화는 좋아요, 요 정도에서 해석을 멈춰주면 아주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장 외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내가 5어를 읽어줄 때 마치 그리고처럼 읽었단 말이야. 그 영향이 앞에 박혀있는 never, 부정어 때문인데, 혹시 우리가 부정어 뒤쪽에서 둘 모두를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면 그때는 요렇게 all이 들어와서 둘 다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돼. 해서 보통은 우리가 and를 그리고로 읽어주는 경향이 강한데, 부정어가 떠서 둘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 or 개념을 넣어서 들어온다는 거, 요거를 하나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게임할 때 초딩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 He has no father or mother. 그럼 뭐야? 자, 굳이 번역하진 않을게. 또는이 아니라 이때도 얘 때문에 둘 다 그래서 거기까지 잘 예시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matter 개념 자체가 일형식 동사로서 중요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물론 명사로 너네가 물체로 알고 있는 거 다 있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끝나주면 좋은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 it, whether 개념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whether절 자체가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 듣는 진주어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가주어 부분이 되겠어.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가 우리에게 동의를 하건 아니건 간에, 그가 우리에게 동의를 하는 것 혹은 아닌 것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동의를 하건 말건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문장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우리가 whether A or not를 보면 A건 아니건 간에 요렇게도 읽어줄 수 있고, 혹은 여기가 혹시라도 부정어가 아닌 경우에는 A건 B건 간에 등등등 여러가지 구조로 불러줄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뿅 or not을 다 적어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가볍게 붙여만 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whether 주어 나와주고 이 문장 자체가 doesn't matter 이렇게 써주면 되는 주어 동사의 어순인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 길다고 여기건 중요하다고 여기건 그거는 필자의 몫인 거고,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doesn't matter whether 빡 이렇게 주어를 뒤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법상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가짜 주어 it 이런 게 들어오게 되지. 그럼 무엇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읽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건 저것이건 이렇게 읽으나 얘도 역시 해석을 할 때 순서상의 문제인 거지 의미가 바뀌거나 첨가되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끊어서 의미 단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노출도가 낮으면 눈에 잘 안 보이는 구조니까 혹시 해보고 막히면 가져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밑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consist in 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고 얘를 기준으로 자르면 왼쪽이 주어 자리죠. 행복은 어디에 있다? 만족에 있다. 그럼 행복은 만족하기 나름이란 얘기죠. 그죠? 내가 얼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 라는 의미로 다듬어질 수 있다 라고 가볍게 보시고 얘 말고도 consist 관련해서 표현이 있다면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과 consist with을 쓰시면 뭐뭐와 일치하다 뭐뭐와 일치하다 이런 정도의 뜻이 있다는 거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빠르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해놓고 하나씩 받아 적으면 좋겠어. 이제 밑에 4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여기 1번에서 설명했던 게 여기 같이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보면 here and there 요것도 장소부사 over the grass 얘도 장소부사 그지? 그리고 여기 일형식 그러니까 뒤에 주어 나오고 전명구가 요렇게 꾸며주는 구조야. 그럼 장소부사 도치라는 개념에서 there이라는 것도 있고 here 나올 수 있고 병치 끼고 요렇게 다 나올 수도 있고 over the grass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장소부사야 무궁무진하지 뭐 어디든 있다고만 표현이 된다면 다 들어오지 않겠어? 그래서 그것이 요렇게 일형식 동사하고 엮여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저기에 잔디밭 너머로 있다 아름다운 꽃들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풀밭 너머에 있어요 라고 해석해보면 되겠지요. 그럼 예쁜 꽃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요 정도로 다시 다듬어 볼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1번하고 4번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나름의 복습을 해보면 결국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 나오고 장소 부사가 뜨면 이 개념에 대해서 여기 장소성을 강조하고자 장소 부사가 나와주고 일형식 주어로 바뀌는 막도치 자리바꿈 도치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이 장소부사 도치에 속하는 것이 대열 구문이라고 찝어서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대열은 나와 거리성이 멀리 있어서 정보가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on, any, some 등등의 부정관사를 쓰게 돼 있다. 덜을 쓸 수 없다.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특정 짓는 거고 here의 경우에는 나랑 정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보가 특정할 수도 있고 불특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사의 개념 자체가 자유롭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구문을 따로 가르치는 거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문법에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을 그냥 읽어줘도 나쁘지가 않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구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고급 단위에 이르렀을 때 풀게 될 문제 예시 하나를 들어보면 There is a bridge 다리 under which river flows. 이제 이런 구문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식의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강이 흘러요인데 문제는 그 다리를 받아주는 선행사와 함께 다리 밑에서 라고 읽히니까 얘는 곧 장소부사인 거야. 그럼 뒤에 뭐다? 일형식 동사와 주어는 자리를 바꾼다.
나중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응용이 돼 나오는 문법 문제, 그런 걸 풀기 위해서 너네가 이제 이 기본 단계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욕심내지 말고 요런 거 하나하나씩 다 찝어서 읽어보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장을 한번 볼게. 여기 5번 문장에서 동사 나오죠? 그럼 여기 세속적인 성공은 주어, 의지한다 어디에? 명성, 평판에 의지한다는 건 평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그럼 세속적인 성공은 많은 경우에 평판에 달려있다, 명성에 달려있다. 요렇게 해석을 해보시고 평판에 따라서 세속적인 성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또 찝어보면, 자, depend on 을 쓰시면 뭐뭐에 의지하다, 달려있다, 이런 형태의 해석이 나와. 그지? 근데 문제는 이 자동사의 개념과 맞닿을 수 있는 전치사의 개념이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로 얼마든지 부사나 전면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요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들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볼 수 있으려면 우리들도 그만큼의 문장에 대한 노출도가 많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만약에 내가 참가해 participated with my mother in, 아이고 좁아, in the exhibition, 요렇게. 그럼 이 문장만 보더라도 내가 참가를 하는 건 엄마가 아니지. 참가하는 장소,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가를 했어요, 엄마와 함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개념을 배울 때 꼭 이 전치사가 달라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자동사가 원했던 의미가 완성되는 곳, 그곳에 알맞은 전치사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다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여기에 의미가 완성되는 곳에 알맞은 전치사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사이에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전면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염두해 주면 해석을 할 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참작하고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도 읽어줄 수 있다는 거 하나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이 구문에서도 이런 예문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depend much on, 요렇게. 그럼 어디 어디에 의지한다, 달려있다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곳에 전치사 on이 나올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충분히 부사 개념이 요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응용 단계에 대해서는 문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차차 수업 때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너무 늘어지니까 여기 5번까지 설명해서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읽어볼게요.